임신 1주에서 4주차 정리 및 주의사항. 임신 1주차. 당신의 임신은 생리기간의 첫날부터 계산됩니다. 즉, 실제로는 임신이 안 된 상태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언제 아기가 만들어졌는지 아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들의 생리가 시작된 날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임신을 희망하는 경우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임신 전 3개월 이상, 임신 후 처음 3개월 동안은 엽산을 복용합니다. 풍진 예방접종을 받고 예방접종 후 한 달 동안은 임신하지 마십시오. 가족 중에 유전병력이 있는 경우 의사나 유전자 상담자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의사와 상의하여 복용하는 모든 약물의 안전성을 검사합니다. 술을 끊고 커피, 차, 카페인이 든 다른 음료들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을 피합니다. 흡연과 비흡연 약을 끊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합니다. 신체적으로 활동적이고 만약 당신이 과체중이라면 임신을 위한 건강한 몸무게에 대해 의사와 상의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간질 같은 만성적인 건강 문제가 있는지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임신 2주차. 생리는 지금쯤 끝났을 것이며 난소 중 하나가 수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난소들은 또한 많은 에스트로겐을 생산하고 있으며 에스트로겐은 신체에서 몇 가지 중요한 과정을 시작하게 합니다. 임신 2주차에는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란이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임신 2주차는 착상기간으로 이 과정에서 착상혈이라 불리는 피가 보일 수 있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황체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로 인해 가슴이 커지거나 생리할 때처럼 젖꼭지가 예민해집니다. 체온이 올라가 3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 임신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임신 2주차까지도 거의 몸의 변화를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리가 일주일 이상 늦어지면 임신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2주차에는 산모가 몸에 무리를 느끼지 못하는 시기이므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습관은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신 사실을 확인했다면 엽산과 비타민을 챙겨 먹기 시작해야 합니다. 임신 3주차. 간혹 예민한 사람은 임신 3에서 4주부터 가벼운 입덧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주차 정도 되면 생리 예정일이 많이 지난 상태로 임신을 의심해 볼 수 있으며 평소보다 피로감을 더 느낀다면 임신 테스트를 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기초 체온이 고온에서 내려가지 않는다. 가벼운 입덧을 하는 경우도 있다. 유도 색깔이 짙어진다. 감정 기복이 생긴다. 피로감을 자주 느끼고 잠이 많아진다. 질 분비물이 증가하지만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임신 첫 달에는 임신 사실을 가능한 한 빨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야 임신 초기에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를 감기약 복용, 음주 피할 수 있습니다. 임신 4주차. 임신 4주차는 아기의 기관이 점점 형성되어가는 시기입니다. 수정란이 나팔관을 거쳐 자궁벽에 착상되는 시기로 착상혈이 보이거나 아랫배가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랫배 통증, 태아가 자궁에 자리를 잡으면서 느끼게 되는 통증으로 묵직한 느낌이 들면서 약간의 통증을 느낀다. 가벼운 입덧을 하는 경우도 있다. 소변이 자주 마렵고 변비가 생기기도 한다. 착상혈이 보이기도 한다. 임신 4주차가 되면 산모는 경미하게 입덧을 하거나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데요. 임신 4주차부터는 앞서 말한 1에서 3주차 증상이 명확하게 나타나며 자궁에 태아가 착상하면서 방광을 자극해 소변이 자주 마렵고 장기능 저하로 인하여 변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임신 사실을 확인한 후에는 병원 선택이 중요한데요. 집과 가깝고 병원 시설 및 분만 가능 여부 등을 살펴보고 병원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임신 초기 주의사항 5가지. 1. 잘박유산. 임신 20주 이전의 질출혈 증상으로 산모 20에서 25%가 경험하며 이 중 약 절반이 자연 유산으로 진행됩니다. 임신 초기에 출혈이나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꼭 병원을 방문하도록 합니다. 2. 38도 이상의 고열. 임신 초기 고열의 지속은
태아 기형 유발의 요소가 됩니다. 3. 심한 입덧과 2kg 이상의 체중 감소. 2kg 이상의 체중 감소는 탈수로 이어져 입덧을 심하게 만들고 심하면 전해질 불균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해 수액 치료와 같은 치료가 필요한지 의사와 상담을 하도록 합니다. 4. 과한 운동. 임신 전에 계속 해오던 운동이라면 지속하셔도 크게 무관하지만 운동의 강도나 시간을 평소의 70에서 80% 정도로 줄여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익히지 않은 음식. 덜 익은 고기를 먹음으로써 톡소플라스마와 같은 균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태아의 기형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잘 익혀 먹고 잘 씻어서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